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는 앞에서 말했던 제5강의 중요성이 이쪽으로 이동해 왔어요. 그래서 얘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중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 답이 딱 보입니다. 얘가 답이고 얘가 답이야. 이미 문제에서 굳이 내가 열심히 풀지 않아도 답이 나와요. 그리고 입력하는 방법도 상당히 간단해요. 다만 중간에 그 입력하는 문제가 간혹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네요. 어려운 부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실행이 안 돼서 일단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금 한도액입니다. 송금 한도액 MIN 1과 2 중에서 적은 거 1. 추계액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과 보험 기준 추계액 중 큰 금액,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MAX 두 개 중에서 큰 금액과 요 부분 잠깐만요. 그리고 빼기 단기 현재 세무상 퇴직급의 충당부채 잔액 빼기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면 이게 퇴직금 추계액이에요. 얘가 퇴직금 추계액인데 이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있다라면 고금에 까고 그 다음 이미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이 있다라면 고 까고 이만큼을 퇴직연금 더 가입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퇴직연금 가입하는 그 기준금액이 뭐냐면 일단 퇴직금 추계액이 기준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퇴직금 추계액 기준으로 돈을 불입을 하되 내가 이미 돈을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됐으므로 그 금액 뺀 나머지가 한도가 된다라는 것이 추계액 기준이고 예치금 기준은 단기말 현재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서 그럼 내가 통장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돈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돈을 넣었고 그 중에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부담금은 뺀 나머지가 당연히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뭐냐면 한도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얘는 불입을 얼마큼 했으니까 그만큼 경비 인정이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현재 문제에서 퇴직금 추계액 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터 문제에서 일러줍니다. 얼마인지 일러주고 퇴직급의 충당부채 잔액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퇴직급의 충당부채와 원래 연결하는 부분인데 퇴직급의 충당부채 잔액은 장부상 기말 잔액에서 그 중에 확정 기형 대충에 있다라면 당연히 빼고 그 중에 부인된 부분이 있다라면 뺀 나머지입니다. 근데 이 단기말 부인 누계액의 의미는 뭐냐면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액에서 단기 한도 초과액을 더하고 그 중에 퇴충으로 지급한 퇴연이 있다라면 뺀 나머지가 단기말 부인 누계액인데 만약 이 부분이 문제로 언급이 된다면 난이도는 아주 어려워집니다. 통상적인 문제가 이 부분이 즉 퇴직급의 충당부채 잔액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0으로 줘요.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일러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 책에도 두 문제 나오거든요. 두 문제가 어렵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익히고 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거의 예치금 기준이 답이다라는 말은 단기에 불입한 돈 있잖아요. 불입한 돈이 경비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돈을 넣잖아요. 맞죠? DB형일 때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넣고 DC형일 때는 바로 퇴직급여로 처리하죠. 맞죠? 얘는 퇴직급여로 처리했다라는 말은 바로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얘는 끝이에요. 끝. 뭐 세무조정 대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맞죠? 이 자산을 뭘로 처리해야 되냐면 비용 처리해야 돼요. 이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DC형이 대상이 아니라 DB형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DB형이 대상인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뭐 상당히 쉽습니다.
자, 바로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이제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자, 여기 378페이지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378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문제가 나오면 답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답이 뭐냐면 얘하고 답이에요. 이 두 개가 답입니다. 얘가 일단 결론은 답입니다. 얘가 답인데 그 단기 납입액 부분에 대해서는 F3 하면 떠요. 얘는 F3 하면 뜨는데 얘는 F3 안 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안 뜨니까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지.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장 가서 F3 딱 누르면 밑에 딱 떠야 이게 안심이 되는데 밑에 안 떠요, 이거. 이런 거 좀 프로그래머가 좀 고쳐주면 참 좋겠는데, 맞죠? 그래서 요 부분 좀 조심해라. 얘는 이제 유보 발생이고 얘는 유보 감소예요.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가 얘거든요.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 일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시켜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수업 듣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지금 제가 금방 프로그램 다루기 전에 수업은 사실은 여러분들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프로그램 만지고 나서 그 설명 들으면 좀 조금 이해갑니다. 조금 이해갑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문제에서 질문을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 빼고는 다 쉬워요. 이 부분 다 빼고는 쉽고 얘가 정답이고 얘가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제 F3 뜨는 부분이고 얘가 아까 F3 안 뜨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퇴직급여 추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6천이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금액을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넣어야 돼요. 결론은 여기에 6천이라고 넣습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 운영자산의 기초산액은 2,300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이 통장이거든요. 통장. 퇴직연금 통장인데 퇴연의 통장인데 2,300만 원 넣지는 이미 비용 처리 작년에 했겠죠. 퇴직연금 부담금은 넣은 그 해에 무조건 비용 처리를 하도록 하는 신고조정상이에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직전 사업연도 연도 말 신고조정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은 산입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5,100만 원 납입했죠? 5,100만 원 이렇게 납입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납입했어요. 납입한 게 이 5,100만 원어치를 인정받겠다라는 거고 얘를 송금 산입시키겠다라는 거고 당연히 한도는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 감소액 1,600만 원은 이제 여기서 1,600만 원의 감소가 될 거 아니에요. 자, 5,100만 원 불입하기 전이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2,300에서 1,600만 원만큼을 경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경비 처리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2,300만 원이 경비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1,600이 나가기 때문에 얘는 송금 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보 감소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기초퇴직연금은 얼마냐면 2,300이죠. 2,300 이렇게 넣습니다. 그 중에 얼마 가져갔냐 이거죠. 1,600만 원 가져갔다. 그러면 이제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고 그 중에 또 얼마를 납입했어? 5,100을 납입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퇴직연금 안에 잔고는 5,800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위에 요 중에서 얼마를 송금 산입한 거야?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겠죠. 퇴직연금에서 송금 보인된 부분은 없거든요. 항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송금 보인됐다라고 하면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은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라면 당연히 송금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한 번도 그 문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눈 뜨고 보세요. 요렇게 이 숫자 두 개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숫자 두 개가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숫자 세 개가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F3 눌러보세요. F3 누르면 얘는 뜨죠? 5,100만 원 뜨죠? 그렇죠? 얘는 안 떠요. 그래서 안 뜨는 이 부분을 조심하시오 라는 겁니다. 현재 문제는 지금 끝났거든요.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이 부분이 뭐냐면 얘를
보충 설명한 겁니다. 오케이? 얘는 이제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F3 누르시고 요 직접 입력 해제하시고 여기 딱 보고 얘가 얘예요. 그래서 얘가 퇴하고 엔터 딱 치면 퇴직연금 송금산입 5100 이렇게 넣으시고 반대편에는 얘예요. 얘도 퇴하고 뭐 지해도 될걸? 퇴직연금 지급 그러면 자동으로 유보 감소라고 이렇게 뜹니다. 금액은 1600. 이 부분이 아쉽게도 아래 안 떠요. 아래 안 뜨기 때문에 누락하지 말 거. 현재 문제는 얘 부분이 언급이 안 됐죠. 그래서 문제가 한결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언급된 문제는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놨거든요. 여기 빨간색 표시해 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문제 세팅합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조절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정답입니다. 요거 보이십니까? 아니다. 퇴직연금 납입액 어디 있죠? 불입액. 요거죠. 요 두 개가 정답입니다. 얘는 F3 안 뜨는 놈이고, 얘는 F3 뜨는 놈이에요. 이렇게 문제에서 답이 이미 나와요. 차근차근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퇴직금 추계 2억 8천입니다. 여기 칸에 넣으시면 되겠죠. 퇴직급여 추계액 한도 내로 퇴직연금을 불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 여기 기초 퇴직급여 총납금이 퇴직급여 총납금이 여기에 나오는 거네. 잠깐만. 내가 지금 442페이지예요? 474페이지 합시다. 요거 빨간색 문제입니다. 쏘리 합니다. 네, 다시 할게요. 쏘리. 요 문제 먼저 합시다. 요 문제. 아까 요 문제 좀 어려운 문제라서 지금 하기 좀 그렇고 내가 설명 잘못했네요. 페이지를.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얘가 정답이고 얘가 정답입니다. 딱 문제의 답이 나오죠. 감소액은 F3 안 떠요. 얘는 F3 안 뜨고 얘는 F3 떠요. F3 뜨는 놈은 그 유보 발생이고 얘는 유보 감소예요. 유보 감소고 얘는 유보 발생입니다. 자,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기말 현재 임원이 전원 퇴사할 때 퇴직급여 추계액은 2억 7,500이다 해서 여기 2억 7,500을 넣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요 부분입니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 기초 요 부분 있죠? 기초는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동일하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숫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105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말하는 얘가 여기고요. 여기고 여기는 뭐냐면 얘입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이 내용이 요렇게 중복적으로 나옵니다. 문제에서. 작년에 송금 산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기 감소액이 돈 준 거죠. 여기에 넣으시면 되는데 자동으로 여기에 숫자가 들어옵니다. 여기 375빵빵 플러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맞죠? 이렇게 두 가지가 숫자가 들어옵니다. 자, 세 번째 불이익 5천만 원은 여기에 넣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제 아래 5천만 원까지 뜹니다. 기말을 우리가 넣을 필요가 없는데 기말 자료가 여기 나오죠. 여기 1억 1,750만 원이 자동으로 뜨죠. 여기 5천만 원이라고 넣고
여기 숫자가 이렇게 똑같은 것이 뜬단 말이에요. 얘는 이제 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넣는 거는 얘랑 얘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숫자 똑같죠? 요렇게 똑같고 얘랑 얘가 지금 똑같죠? 똑같습니다. 기타 여기에 있는 단기 감소액 부분이 보충 설명해 놓은 건데 이제 보충 설명해 놓은 거 살짝 한번 볼게요.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나갔죠. 대변에 돈이 나가면서 얘가 지금 회사에서 퇴직급여라고 처리를 했는데 얘는 사실은 기초에서 이미 경비 처리한 친구거든요. 경비를 이미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경비 처리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송금산입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떨 때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으면 걔부터 쓰고 그 다음 퇴직급여 쓰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아까 문제도 그랬고 지금 문제도 그렇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안 나오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이 부분에 나오면 문제 난이도는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어려워진다요. 이해가죠? 그게 우리 요 빨간색 문제입니다. 요 부분 지금 설명 안 해놨죠? 퇴직연금 충당금이 안 나오잖아요. 맞죠? F3에서 요 두 개를 답을 씁니다. 여기는 지급이라고 치시면 자, 오른쪽에는 퇴라고 치면 이렇게 뜹니다.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는 감소예요. 감소고 여기는 발생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484페이지 세팅하겠습니다. 484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딱 보자마자 얘가 답이고 얘가 답입니다. 단기 감소액은 유보 감소시켜야 됩니다.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 단기 납부액은 송금 산입 유보 발생입니다. 이렇게 답이 될 건데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퇴직급여 충당금이 언급이 되었네요. 퇴직연금 충당금이 퇴직급여 충당금이 얘가 지금 언급이 되었네요. 맞죠? 얘가 언급이 되었고 정기율이 4,000이었는데 그 정도 간단하죠. 현재 한도 초과 부인액이 700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세법상 충당금은 4,700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장부상 기말 잔액은 설정이 0이니까 여전히 4,000에서 부인 누계액도 700인 상황인 거죠. 4,700이 아니라 700이 까진 거죠. 한도 초과 되어서 부인액이니까 빠져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이제 3,300이고 그 다음 퇴직급여 추계액은 이 두 개 중에서 맥스입니다. 근데 이거 헷갈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실제 시험에 갔을 때 헷갈리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 여기 칸에 있는 내용이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살짝이 이렇게 숫자를 넣어보시면 이렇게 넣어보면 얘가 탁 뜹니다. 이 데이터를 만약에 이제 저장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이 데이터가 불러와집니다. 이러기. 자, 한번 해볼게요. 저장 누르고 이 불러오기를 하면 이 부분이 맥스가 이렇게 딱 불러집니다. 맞죠? 혹시 헷갈리면 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퇴직연금 운용자산 7,000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아래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숫자는 동일하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단기 감소액은 4,000인데 여기에 4,000을 넣습니다. 얘는 자동으로 숫자가 뜨네요. 세 번째, 단기 납부의 2,000은 여기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숫자가 뜹니다. 여기 이렇게 뜨죠. 맞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기말 잔액은 여기에 뜸으로 확인만 하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한 아까 넣는 보충 설명이고 단기 감소액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 차변에 퇴직급여로 처리하였다. 자, 아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감소로 처리하였다가 아니라 퇴직급여로 처리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난이도는 어려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언급이 안 된 부분으로 보시고 F3 누른 상태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요 아래는 얘만 뜬다는 거죠. 지급 4천, 유보 감소, 퇴 2천, 유보 발생.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503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3페이지 문제 풀겠습니다. 정답은 얘랑 얘가 정답이죠. 단기 납부액은 1200만원, 송금 산입 유보 발생, 단기 감소액은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 얘도 마찬가지로 차변에 퇴직급여를 입혀놨죠. 그리고 기초 잔액에 대해서 역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단기 감소액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먼저 입력하도록 할게요. 여기의 숫자는 108 플러스 엔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약액은 900만원, 납입액은 1200만원. 기말 잔액은 얘네요. 퇴직급여 추계액은 1억 4천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여기에 2천만 원인데 한도 초과액이 600이 있어서 부인 누계액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이 두 개의 숫자와 그 다음 얘네들의 세 개가 일치됨이 확인됩니다. F3 누르시고 직접 입력 해제해 주시고 퇴직급여 산입액 유보 발생, 여기 지급액에 대해서는 유보 감소 시켜주면 되겠죠. 얘를 이제 보면서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뭐 큰 질문이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색깔을 파란색 잎이 다 말았죠, 맞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을 안 어렵더라. 이제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풀어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자, 본 문제는 제가 파랑이 주다가 말았던 이유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 부분. 결론은 뭐냐면 보통 예금에서 나간 거는 고민하지 마라 이겁니다.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간 거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또 다른 보통 예금이잖아요, 맞죠? 퇴직연금을 불입한 보통 예금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반 보통 예금에서 나간 거를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얘를 그냥 3천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그냥 풀어집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입력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 1억, 여기도 컨트롤 C, 컨트롤 V, 감소 요렇게 두 개 확인했고, 납입, 자, 그 다음 여기 기말에 1억 2천 확인했고, 근데 얘가 지금 다르죠. 얘가 다른 이유는 추계액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얘 안 넣어서 그래요. 얘 안 넣어서 그런 거고, 놀라지 말고. 그래서 일단은 요거에 대한 중복 설명은 항상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헷갈려 할까봐 그러는데 무시하시면 되죠. 그 다음, 퇴직급여 추계액은 1억 3천이다.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F3 누르시고, 이렇게 두 개 답 넣으시면 끝이 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빨강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2페이지.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서 막히는지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야겠습니다. 아까 제가 382페이지 부분 놓쳐가지고 똑같이 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다시 한번 상세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패턴으로 문제를 푸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퇴직급여 충당금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여기 아니고,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에 여기 2번에 입력해야 되는 자료는 기말 잔액입니다. 기말 잔액. 그래서 지금 제시된 기초 충당금에서 퇴직금을 총 1,6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실제 남아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얼마가 되냐면 900만 원이 되죠. 그리고 뒤에 입력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부분은 요 400에서 300을 뺀 100만 원 부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입력할 건데 내막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한 번 더 설명한다면 퇴직급여 충당금이 총 2,5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 퇴직연금 부담금의 부인액이 이렇게 400이 있습니다. 400만 원을 부인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남아있는 퇴직급여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은 2,1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퇴직금 지급액 1,600만 원 중에서 1,600을 이제 분계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퇴직급여 충당금 1,600이 나갔는데 얘를 쪼개서 설명해 드리면 퇴충을 이렇게 쪼개서 설명해 드리고 퇴직연금 수령액이 300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300으로 가정한다면 적는다면 실질적으로 대충은 퇴연과 상대되는 300만 원이 나가게 되고 1,600 중에서 300은 퇴연과 상계 처리되는 모습이고 나머지 1,300은 보통예금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이 보통예금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막상 이 1,300만 원은 여기서 1,300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잔액은 얼마가 남아있게 되냐면 2,100만 원에서 1,300을 빼면 800만 원이 남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충의 300만 원은 여기에 있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인에게 남은 부분은 100만 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 100만 원과 이 800만 원의 합계가 이 900만 원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실제로 이렇게 문제 풀면 안 돼요. 맞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실제 정답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뺀 나머지를 현재 남아있는 900만 원을 잡아주시고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여기 400에서 300을 뺀 100만 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죠. 자, 퇴직급여 추계액 2억 8천. 여기는 설명했던 부분이고, 요거, 퇴직연금 수령액 부분 요 300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기초연금 자산은 2억 전액 다 송금 산입이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퇴직연금 불이백이 4천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이 났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정답을 적을 때 주의할 점입니다. 여기 있는 4천은 여기 뜨죠. 그래서 퇴직연금 불이백 4천 잡아주시고, 상대적으로 요 반대되는 부분에 퇴직연금 지급액 300을 잡아줍니다. 근데 얘가 300이 나온 케이스는 원래 어떤 식의 문제였냐면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 부분에 대한 감소 처리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얘가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오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오기 때문에 비용이 아닌 부채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추인해 줘야 돼요.
추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보감소라고 타이틀을 하나 더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 지급할 때는 송금불산입 잡고 대신 또 반대쪽에는 퇴직연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유보감소로 한 번 더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F3에 안 뜨는 것이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클릭해서 퇴라고 하면 아래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해서 300만원 유보 감소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퇴직 이거 아닌데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이게 아니구나. 어쨌든 뭐 내용상은 틀렸는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야 돼요.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죠. 이 부분은 이제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놔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가 상당히 조금 어렵게 와닿을 수 있는데 얘가 예측 가능한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패턴을 익히면 풀어낼 수 있는 어려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설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추계액 부분이 나왔고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액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래 뒷페이지에 이렇게 그림이 안 나오네. 요거 먼저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이어지는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 먼저 읽어갈게요. 퇴직연금의 답은 주로 단기 지급액 부분하고 단기 불입액 부분입니다. 특이하게 아까 보셨다시피 빨간색 문제인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나오면 한 개 더 나오는 거예요. 한 개 더 나오는 거고 퇴직연금의 답은 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얘가 F3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강조 또 강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가 숫자가 똑같고 이렇게 숫자가 똑같고 이렇게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얘는 이제 송금산입 유보 발생이고 얘는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인데 F3 안 나온다는 거. 안 나온다는 거. 아까 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차변에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나온다면 요것도 해줘야 된다고. 요것도 하고 단기말 부인 누계에서 빼준다고. 여기서 빼줘야 한다고. 요거 좀 정리해 놓은 거고요. 퇴연은 원래 우리 하듯이 하면 돼요. 퇴연은 원래 하듯이 하면 되고 퇴충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기중 퇴직연금 수령액 및 해약에서는 보통 예금에서 나간 거를 입력하지 않고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서 나간 것만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 잔액에는 자 여기 기말 잔액에는 기초퇴직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나간 부분을 빼주면 되고 퇴직급여 부인 누계액에서는 부인 누계액에서 퇴직연금 상계 부분을 빼면 된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말로는 좀 어려워요. 말로는 어려운데 아까 그 문제를 조금 상상하면서 읽으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알아요. 알겠죠? 제가 요거 기말 잔액 요 부분과 요 부분 숫자 넣는 방법을 이렇게 산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되고요. 이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난이도가 좀 평이하게 쉬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퇴직연금 문제 나오면 저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연금 충당금 조정 명세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